삼도인 침구교결 제25장 두통문 함께 토론 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뜨거운 물 샤워 후에 생긴 두통,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서, 먹을 때 생기는 두통, 팥빙수 먹을 때 두통이 생길 수 있대요. 함께 토론해 봅니다. 온수역 관련 두통이라는 논문은 실용 임상 사례 3건으로 관련 질환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면 심한 발작성 두통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한 따뜻한 목욕 관련 두통이 있는 여성 3명의 사례를 보고합니다. 한 환자에서는 찬바람에 노출되어 두통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수영장에 들어가 수영을 시작한 후 두통을 앓았습니다. 신경학적 검사, 일상적인 실험실 검사, 뇌파 검사 및 뇌영상 검사에서 모든 환자에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역 관련 두통은 구조적 병변과 관련이 없는 양성 두통이었습니다. 악성 종양 하게 되면 점점 크기가 자라는 종양, 이른바 암 종양. 양성 종양 보니까 종양이야. 그런데 계속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도 더 이상 자라질 않아. 이러한 것은 양성 종양이라고 하죠. 악성 두통이 아닌 양성 두통이었다. 사례 기록 환자 1, 54세 여자가 1992년 4월 22일 욕실에서 처음으로 떠다니는 느낌과 함께 발작성 쪼개지는 두통을 일으켰습니다. 두통은 5분에서 10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긴장형 두통을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따뜻한 목욕을 하기 직전에 따뜻한 물을 욕조에 채우고 있을 때 뜨는 느낌과 함께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두통은 욱신거리지 않았으며 광선 공포증, 음성 공포증, 메스꺼움, 구토 및 현기증 없이 10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녀가 일주일 동안 매일 따뜻한 목욕을 하려고 할 때마다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그기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이 두통 때문에 10일 동안 온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2차례에 걸쳐 에르고타민 타르테이트 1mg, 카페인 50mg,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300mg이 함유된 정제를 복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에르고타민 타르테이트, 이것은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에 쓰기도 하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세트아미노펜 300mg으로 바꾸고 카페인,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복합제제 두통약 하게 되면 그렇죠. 땡잘, 땡땡린, 땡땡돈 등등의 약이 돼요.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녀는 뜨거운 목욕을 하기 30분 전에도 여전히 심한 두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상혈압이었습니다. 정기혈액검사, 뇌 CT 촬영, 뇌 MRI 및 혈관 조영술, 뇌파 검사 소견은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뜨거운 목욕을 피함으로써 그녀는 이 심한 두통을 전혀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목욕을 피함으로써 그녀는 이 심한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따끈한 목욕을 하려고 했을 때 두통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온욕 후에도 이 심한 두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없어졌다. 두 번째 환자, 49세 여성이 1991년 1월 22일 저녁 추운 날씨에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오른쪽 후두부에 몇 초간 심한 파열성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따끈한 물로 목욕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목욕을 하기도 전에 오른쪽 전두부에서 후두부까지 심한 파열성 두통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진통제와 디아제팜 5mg을 복용했습니다. 그녀의 두통은 3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녀는 온욕을 하려고 따뜻한 물을 욕조에 채울 때마다, 온욕을 하기도 전에 욕조에 물을 채우려고 할 때마다 두통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심한 두통 때문에 그녀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녀의 두통은 따끈한 물로 샤워한 직후 갑자기 발생하여 오른쪽 전두부에서 후두부까지 1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따끈한 목욕을 해도 두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이 심한 두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또 나았어. 세 번째 환자 사례. 47세 여성. 47세 여성이 1992년 7월 25일 수영장에 다이빙을 하고 수영을 시작한 직후 메스꺼움을 동반한 심한 양측 욱심거림의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수영장에서 나온 지 30분 만에 두통은 호전되었으나 가벼운 두통은 지속되었습니다. 7월 27일 저녁 따끈한 목욕을 한 직후 1시간 동안 지속되는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두통 때문에 응급실에 갔습니다. 디아제팜 5mg과 진통제를 주사하면 두통이 완화되었고 그녀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그녀는 따끈한 물로 샤워를 하자마자 30분 동안 지속되는 메스꺼움과 함께 쪼개지는 듯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응급실에 갔을 때 신체 및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따끈한 목욕, 샤워, 수영을 피함으로써 그녀는 심한 두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온수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두통이 없었습니다. 또 저절로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녀가 따끈한 욕조에 몸을 담그려고 했을 때 또다시 그녀는 후두부에서 욱신거리는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그녀는 따뜻한 목욕을 했을 때 더 이상 두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온욕 후 두통을 이유로 우리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임상 사례예요. 코멘트. 여기에서 기술된 3명의 환자에서 두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따끈한 물을 몸에 끼얹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두통이 유발되었습니다. 두통은 시작될 때 갑자기 나타나며 1분 안에 최고조에 이릅니다. 파열 또는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며 10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두통은 몇 주 동안 지속되는 군집에서 발생하고 자발적으로 사라집니다. 구조적 병변이나 간질에 초점을 둔 환자는 없었습니다. 환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환자 1과 2는 이전에 긴장성 두통이 있었습니다. 영하의 날씨나 찬물에 잠수할 때와 같이 보호되지 않은 머리가 낮은 환경 온도에 노출되면 민감한 사람에게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두통은 한랭 자극성 두통으로 분류됩니다. 한랭 자극 두통은 얼굴과 두피의 온도에 민감한 수용체가 과도하게 자극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자 2는 추운 겨울 저녁에 집 밖을 나갔을 때 처음으로 심한 두통을 겪었습니다. 이 두통은 보호되지 않은 머리가 영하의 온도에 노출되어 유발되었기 때문에 한랭 자극성 두통으로 보입니다. 이 두통 이후에 반복적인 두통 발작은 온수 샤워 또는 온욕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참고 추위도 잘 못 견디고 더위도 잘 못 견디는 몸 상태에서 찬물에 따끈한 물에 번갈아 두통이 발생한다. 찬 공기, 따뜻한 공기에 번갈아 변덕적으로 두통이 온다. 여기에 주목하세요. 계속되는 내용. 환자 3은 수영장에 뛰어들어 수영을 시작한 직후에 첫 번째 두통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통은 머리가 찬물에 노출되어 생긴 한랭 자극 두통으로 추정됩니다. 한랭 자극 두통과 온욕 관련 두통의 결합은 온욕 관련 두통이
얼굴과 피부의 온도에 민감한 수용체의 과도한 자극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세 여성의 경우 폐경기 증후군을 경험할 나이거나 또는 폐경기 직후예요. 시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호증. 고 금호 김원경 선생께서는 시호증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병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변덕이 심해. 어떤 때는 찬물로 목욕해도 이상이 없고, 어떤 땐 따끈한 물로 목욕하면 머리가 아파. 어떤 땐 따끈한 물로 목욕하면 괜찮고 찬물로 목욕하면 또 괜찮아. 어떤 땐 찬물이든지 따끈한 물이든지 목욕하려고만 하면 머리가 아픈데 어떤 땐 또 괜찮아. 변덕이 심해. 그래서 이건 시호증과 관련이 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병이다. 그래서 방약으로는 소시호탕, 주증, 필수목표, 흉엽, 고만, 왕래, 한열, 식욕부진, 구고, 인건, 객증으로는 두통 혹은 편두통, 구토, 구역, 구갈, 백태 등이 있는데 여기 왕래, 한열,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증이에요. 어떤 때는 얼굴에 열이 후끈 달아올랐다가 열이 내리면서 으실으실 추워. 으실으실 춥다가 열이 후끈 달아올랐다가 한열 왕래 혹은 왕래 한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폐경기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이것은 우리 몸의 내분비 호르몬 분비가 균형이 맞지 않는 폐경기 때 주로 발생하는 증상이거든요. 또 신경학적으로 신경 센서가 아주 민감할 때 또 나타나는 증이기도 해요. 추위도 잘 못 견디고 더위도 잘 못 견디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3명의 여성, 그들에게서 나타난 이 아주 이상한 두통. 사례 여성들은 폐경기 증후군과 비슷한 시호증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시호증 볼까요? 시호계지탕, 주증, 필수목표, 경한, 흉역, 고만이 있고 심하복, 결림, 식욕부진, 복직근, 구련, 두통, 맥부현, 맥은 부하고 현하고 왕래 한열이 있어요. 여기도 객증으로는 두한강통, 미열, 복통, 수족 관절통, 토기, 자한, 신경증이 있는데 두통은요 소시호탕보다 시호계지탕이 아주 잘 됐습니다. 신경성 두통, 특히 사례 여성 3건의 여성들 폐경기 증후군과 관련된 왕래 한열성 두통이에요. 추위도 잘 못 견디고 더위도 잘 못 견뎌요. 이런 경우에 소시호탕 또는 시호계지탕을 권해봅니다. 시호증, 추위도 잘 못 견디고 더위도 잘 못 견디는 몸 상태일 때 온역 관련, 냉수 관련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번갈아 가면서 간정격, 삼초 정격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간정격, 음곡 곡촌의 N극면, 경거중봉의 S극면, 삼초 정격, 임읍 중조의 N극면, 통곡 액문의 S극면. 즉 간정격을 쓴다 하면 소시호탕 또는 시호계지탕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병이 변덕이 심하잖아. 왔다리 갔다리. 삼초 정격은 고름두통이라고 해서 냉두통이 아주 잘 됐습니다. 3, 40년 동안 온갖 약을 복용해도 낫지 않는 고름두통, 즉 냉두통에 삼초 정격 한 방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임상 사례들 우리 학교에서 경험하신 분들 많습니다. 삼초 정격, 냉두통에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간정격과 삼초 정격을 같이 쓴다. 그런데 목후두통은 지난 시간에 토론한 것 폐성격증이라면 따뜻한 물로 목욕하니까 생긴 시호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 따뜻한 물로 목욕하려고만 하면 두통이야. 이 경우에는 폐정격을 놔야 되겠죠. 그래서 태백태운의 N극면, 소부어제의 S극면. 그리고 찬물 샤워 두통, 지난 시간에 토론한 것처럼 폐성격을 쓰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폐성격, 폐정격을 같이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욕하려고 했는데 어떤 땐 찬물에 목욕이야. 두통. 어떤 땐 따끈한 물로 목욕을 했어. 또 두통. 그런 경우에는 폐정격, 폐성격을 같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간정격, 삼초정격으로 잘 안 낫는다.
그러면 폐정격과 폐성격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런데 폐정격과 폐성격을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폐성격 대신 상대 경락인 위정격을 쓰는 겁니다. 위정격. 그런데 별의별 병증들이 다 있어요. 아이스크림 두통, 뇌동결은 아이스크림 두통, 한냉 자극 두통 및 저평 구개 신경절 신경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 또는 매우 차가운 음료의 빠른 섭취와 관련된 단기 두통입니다. 여기 저평 구개 신경절 신경통, 3차 신경이 있죠. 나비 입천장이라고 하는 곳에 신경이 아주 예민한 신경이 있어요. 신경절이. 그것을 자극해서 생기는 신경통의 일종이다. 뇌동결은 극도로 차가운 것이 입천장에 닿을 때 발생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날씨가 매우 더울 때 발생하며 개인이 차가운 것을 너무 빨리 먹을 때 발생합니다. 아이스크림형 두통은 한냉 자극성 두통 또는 3차 신경 라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라고도 합니다. 입천장 구개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급격한 수축을 방지하고 두통을 완화하기 위해 입천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원인, 아이스크림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차가운 자극도 신경통을 일으켜 뇌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뇌동결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한냉 자극에 의한 부비동의 모세혈관 냉각으로 인해 혈관 수축, 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합니다. 공기와 같은 따뜻한 자극에 의해 빠르게 재가열되어 혈관 확장이 발생합니다. 구개에 있는 민감한 신경 근처에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뇌가 얼어붙는 느낌을 만듭니다. 치료법, 감각은 심각하지 않지만 매우 불쾌할 수 있습니다. 뇌동결 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따뜻한 물 마시기, 혀를 입천장으로 밀어서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한다. 그러니까 혀를 입천장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입천장에다가 이렇게 대는 거죠. 입과 코를 손으로 가리고 빠르게 호흡하여, 즉 손주가 겨울에 손이 꽁꽁 얼어서 들어왔어. 꽁꽁 얼었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녹여주려고 손주의 손을 이렇게 잡아서 하고 불어주잖아요. 뜨겁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입과 코를 손으로 가리고 빠르게 호흡하여 입천장으로 따뜻한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킨다. 예방적 치료법은 미각의 찬 자극을 줄이는 것입니다. 즉, 한 번에 많은 양의 찬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뇌동결 및 편두통 환자 사라도르 박사는 이 논문에 편두통 환자가 전혀 편두통이 없는 환자들에 비해 매우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한 후 뇌동결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뇌동결 중에 발생하는 일부가 편두통을 유발하는 것과 유사할 수 있으며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두통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간전격, 3초 전격, 3초 전격, 간전격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다음 토론 주제는 두항통, 견증, 골치와 목이 함께 아픈 것, 요법, 간약인지라, 음곡곡천을 보하고 경고중봉을 사하라, 간전격. 그러니까 간전격은 두통에 매우 유용한 처방이다. 이것은 이어지는 시간에 토론합니다.